자, 애청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시죠? 오늘 지수가 많이 무너지면서 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손실권에 있고, 제 포트도 시퍼렇게 멍이 들고 있습니다. 저라고 해서 특별히 이런 시장에 큰 수익을 낼 수 있거나 그럴 정도로 뛰어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라면 이제 HLB 그룹주가 있고 셀트리온 형제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코스닥 상위 종목 중에서는 HLB를 집중적으로 많이 찍고 또 HLB가 시총 코스닥 시총 1위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관한 이슈 재료들을 보려고 합니다. 이 삼성전자 외국인 매매 폭탄 얘기가 있어서 이것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후 집행위원이 한번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했죠. 또 이런 관련된 기사를 보려고 합니다. SK하이닉스 실적이 11분기 만에 최대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지지부진해서 좀 걱정이긴 한데 실적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물론 지금이야 좀 그렇다 치더라도 하반기 내년에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증권사 전망들이 있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재밌게 얘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 매매 폭탄이죠. 도대체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왜 이렇게 견제를 하는지. 자,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수 자세 2%대 급락가 2점 몇 프로까지 거의 3% 가까이 밀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코스피 시총 1, 2위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연중 최저가를 경신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이 물량을 기관하고 개인들이 많이 받고 있죠.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크게 무너졌고 또 주가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11시 잠정 집계 기준으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739억 원, SK하이닉스는 172억 원 이렇게 순매도하고 있죠. 엄청난 많이 매도하고 있고 기관과 개인 투자자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이닉스의 매물을 전체적으로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수세가 있었어요. 자,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20조 802억 원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 지난 한 달 동안 9월 달이죠. 1조 176억 원을 매수했다가 특히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16거래일 가운데 14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했는데 순매수 잔이 오래가지 못하고 10월달 딱 들어서고 9월 말 다 되자마자 다섯째, 닷새째, 5일째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요가 하락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동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실적이 엄청 좋거든요. 자, 어쨌거나 4분기 이후에 반도체 경기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거라는 전망이 좀 있는데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지난달 28일 컨퍼런스 콜에서 9월에서 11월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낮을 것이라며 제조사들이 완만한 수요 하락에 직면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제 생각에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먼저 돌아와야 되겠지만 일단 당분간 주식이 하락할 때, 즉, 일단 급하게 떨어지는 소나기는 좀 피하고 그랬다고 일단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증권사 전망과 실적에 관련한 간단한 기사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반도체 부분의 수익성 개선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16조, 예전에 14조, 15조였었는데 16조로 상향 조정했죠. 일단 목표 주가는 10만 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실은 지금 굉장히 밀리고 있어서 이게 맞나 할 정도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망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5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를 15조 7천억에서 16조 4천억, 거의 한 7천억 정도 상향 조정한 거죠. 자, 지난달 중순 15조 7천억을 제시했는데 5천억 가량을 상향 조정에 다시 또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 반도체 부분이 10조 대단한 거죠. 디스플레이가 1조, 소비자 가전이 8,700억, IT 모바일 3조, 하만 2,100억 원 정도로다가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주 주가가 엉망이라. 하지만 역시 대형주들은 단기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특히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은 매달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게 좋아요. 날짜를 정해서 꾸준히 모아가면 연말 배당금도 있고 또한 언젠가는 다 반드시 돌아갈 주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급하게 매수하시는 것보단 차근차근 분할로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게 러브콜을 보내온 이 TLE 브로동 유럽 연합 집행위원이 있어요. 이게 방한을 했는데 이분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틀간의 방한 일정을 마쳤는데 자, 5일 업계에 따르면 브루통 집행위원이 방한 중이던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 이석희 SK 하이닉스 사장을 만나서 요 관계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이 브루통 집행위원이 반도체 생산 시도 확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아시아를 방문했고 일본에 이어서 지난 9월 29일 한국에 입국했죠.
이틀간의 방한을 일정을 마치고 1일날 귀국을 했습니다. 유럽에 대한 투자 확대를 조금 기대하고 있죠. 브루통 집행위원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만남을 통해 유럽에 대한 공장 설립 등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협력을 맺자고 제안했죠. 전 세계에서 첨단 공정이 가능한 파운드리 업체가 대만의 TSMC 그리고 우리의 삼성전자뿐인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 이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사실 주가는 상관없이 회사들은 굉장히 단단하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세로 밀리는 게 맞습니다. 10만 전자나 9만 전자 갔을 9만 전자, 10만 전자는 아니고 9만 전자 갔을 때부터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협력 강화가 있습니다. 자, 브루통 집행위원이 방한 중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항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임혜수 과기정보통신부 장관과도 만나서 사진도 공개했고 서울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고 반도체 공급망과 연구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반도체 강국이죠. 지금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는 역시 중장기적 관점으로 항상 보는 게 맞고 자, SK하이닉스가 연초부터 해진 D램,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시장 호황에 힘입어 2분기에 10조 원대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서 3분기에도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5일날 데이터 뉴스가 오늘이죠. 자, 금융감독원 전자 공식 시스템 다트죠. SK하이닉스의 반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매출이 18조 8,15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매출과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자, 주가는 지지부진해도 역시 뭐 너무나 큰 걱정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이 맞죠. 11분기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PC 등 소비자용 메모리 반도체와 서버용 메모리 수가 증가했고 10나노미터급 2세대와 3세대 D램, 128단 내드 등 첨단 공정 제품 판매가 꽤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2분기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기록한 2018년도 3분기 이후에 11분기 만에 10조 원대의 매출을 거두는 이런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 SK하이닉스의 이 시장 조사 업체 이 디램 익스체인지 시장 조사 업체가 있는데 지난 8월 디램 PC향 범용 제품 고정가래 가격이 7월과 같은 4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 3달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3.8달러에서 또 상승을 해서 드디어 다시 4달러를 복귀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하반기가 디램의 계절적 성수기라고 하죠. 그래서 메모리 시장의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고 서버와 모바일형 제품이 SK하이닉스의 하반기 실적을 이끌 걸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반도체는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는 돼야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고 자, 모바일 솔루션과 솔리드 스테이트 이 드라이브 SSD죠. 판매를 확대해서 3분기에 낸드 플래시 부분 흑자 전환에 이어서 연말부터는 176단 양산에 돌입한다는 목표와 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SK하이닉스의 인텔 랜드 인수가 꽤 좀 표류하고 있죠. 인텔 랜드 인수 심사만 1년째 돼 중국 때문에 그렇죠. SK하이닉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낸드 플래시 사업 인수 합병과 관련한 반독점 심사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바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항상 미국하고 좀 대립각이죠. 자, 특히 이제 중국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두고 미국과 대립각을 세워놨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거나 불허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긴 한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의 인텔 랜드 사업부를 인수를 위해서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 청구의 심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의 공정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반독점 심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난해 10월 인텔 랜드 플래시 메모리 및 SSD 사업 부문을 90억 불, 약 10조 원의 양산의 계약을 맺었는데 미국, EU, 한국, 대만, 브라질, 영국, 싱가포르, 중국에다가 반독점 심사 신청을 했는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통과가 됐는데 승인을 받았는데 중국만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무산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지배적이죠. 이 중국의 SK하이닉스 이번 딜을 무산시킬 가능성이 작을 걸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일단 반독점 심사의 핵심인 경쟁 제한 측면에서의 가격 인상 가능성 또는 담합 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무산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고 낮은 점유율을 갖고 있죠. 이 트렌드 포스란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으로 SK하이닉스 10.3%, 인텔 합쳐도 19%인데 이 삼성은 34%죠. 그러니까 15포인트나 낮기 때문에 전 낮은 점유율을 내서 뭐 단독 독점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향후 무산시킬 가능성은 없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간단하게 재료들에 대해 살펴봤는데 물론 지금 시장이 무너지면서 크게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너무 단기적인 성향만 아니면 꾸준히 모아가도 좋은 나중에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우리나라의 회사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